오늘 뭐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좀 상승했나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땠나? 오, 드디어 조금 변동성이 나와줬어요. 오. 간밤에 이제 3만 달러 선을 비트코인. 터치를 해줬는데 음. 비트코인이 7월 24일 이후로 처음으로 3만 달러 선 회복을 했고 좀 트레이딩 뷰 통해서 가격을 좀 정확하게 아이고 이게 회원 가입을 또 하라고 나오네요. 참, 사이트들이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없어. 국내 거는 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뭐 하나 뉴스 맞아요. 보려고 해도 자꾸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귀찮아요. 일단 간밤에 지금 보시면 3만 20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은 다시 3만 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지난 7월 24일에 해당 부근의 가격대를 유지해 주다가 지금 거의 뭐 2주 만에 다시 3만 달러 선을 잠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간밤에 하락 마감을 했죠. 하락 마감. 네, 하락 마감했고 국채 미국 국채라던가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그렇지.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함께 올랐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어제 이 페이팔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무디스가 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올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 포함해서 막 지역은행 3개 파산하면서 사실 그때 암호화폐가 우리말로 떡상을 했었거든요. 아, 예, 네. 은행 믿을 거 안 돼. 그냥 암호화폐 해. 약간 이런 은행도 개념이구나. 망하는 판에. 그래. 이럴 거면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간다 해서 그래. 올 초에 은행들이 문을 닫을 때 하나의 도피처로 비트코인이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발행량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화된 은행들이 망할 바에는 그렇지. 우리는 탈중앙화로 가겠다 해서 그때 안전자산으로 유용하다라는 인식이 한번 생겼었는데 간밤에 무디스가 또 은행들의 신용 이 등급을 낮추니까 하향하면서 이 우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으쌰하고 잠깐 힘을 내준 게 아닐까. 근데 오. 오래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 유의미한 윗꼬리를 달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그럼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네.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7% 정도 더 오르면서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고 24시간 거래량도 지금 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은행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은데 24시간 거래량도 지금 뭐 한 350억 달러 정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전일 대비 2% 정도 오르면서 29,000달러 지금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좀 다른 화면이 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 화면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제부터 이게 안 나가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PPT만 나오고 이 화면으로 이거 전환이 잡힐 안 수 있잖아. 되는군요. 앞으로 당겨. 앞으로 당길까요? 들어와도 돼요 일로. 이걸 뭐. 당길까요? 들어오세요. 네, 저희 PD님이십니다. 와, 이름은 비공개야. 아, 이름 비공개예요? 이름은 비공개야.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아 그래요? 아 이유도 있어요? 궁금한데. 네. 나중에 우리 패밀리 네. 분들께만 공개를 아. 하지만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어제도 맞아요. 어제도 안 잡히더라고요. 사이트를 저. 바꾸면 그게 안 나오고 PPT만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PPT를 슬라이드 쇼로 하면 다른 게 안 나와서 슬라이드 쇼를 닫고 하면은 이제 잡히는데 아 그런 거. 슬라이드 쇼가 뭔가 그거를 딱 잡고 있나 보더라고요. 경험상. 한번 말로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 맞아요. 보면 아 이제 되네요. 돼요? 네. 돼? 됐다. 네, 드디어 됐습니다. 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은 1.7% 올랐었고,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은 10% 정도 올랐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지금 2% 오르면서 29,000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워낙 등락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상승해줘도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해줄 수 있는 분위기다. 그래도 어제 우리가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도 하고 하면서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디 지수 때는 이 네.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그냥 일반 주가든 지수든 네. 확실히 저항이든 지지선 역할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또 3만 달러라고 한다면 좀 강력한 이게 마디 지수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네. 느낌? 근데 제가 뭐 코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이런 시장에 있었던 느낌으로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건 어제 우리가 이제 페이팔 이슈를 그쵸. 다루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코인이 만든 코인이든 네. 뭐 어떤 뭐 관계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든 물건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안 그 됐죠. 느낌이 안 와? 주식도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호재가 던져졌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암울하면 호재 역할을 못할 때. 이슈가 던져졌는데도 그게 수급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인사들은 또 어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또 이제 희망회로 돌려야 되니까 또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일단 좀 대표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함으로써 사실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노스락 디지털 설립자이신 할 프레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팍소스가 이번에 페이팔과 협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팍소스를 이 USDT를 발행한 발행사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USDT가 아니라 BUSD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가 팍소스예요. 근데 그 팍소스가 이번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EC가 야 바이낸스 니네 스테이블 코인 증권성이고 불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팍소스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보냈어요. 근데 그 팍소스가 이번에 페이팔 코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SEC가 승인을 해줬어요. 뭐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같은 나부랭이들은 가고 그러니까 너네 야 니네 다 한마디로 가라. 우리가 인정한 기관들 미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해도 된다. 이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스타트업 사실 바이낸스도 스타트업인 거잖아요. 그렇지.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방어를 하고 전부 다 막아버리고 기존 금융권들, 기존 뭐 거대한 금융권들에서 만드는 것은 오케이다 지금 이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코인인데 바이낸스는 다 철회시키고 그래, 그쪽 페이팔은 기관 신규 상장을 해줬단 말이죠. 아. 근데 이게 또 긍정회로를 돌리면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SEC가 지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맡고 있는데 지금 금융사에서 만드는 코인을 또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한마디로 코인 자체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암호화폐 자체는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입맛대로 지금 이거 시장을 조작이라고 해도 되나 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승인을 딱딱딱딱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SEC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사용을 승인한 거다. 이번 페이팔 코인을 승인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충분히 승인할 거다. 이런 그게 입장을.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돈, 바이낸스, 스타트업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기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대 금융권들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입장으로는 지금 비트 인스턴트의 설립자이신데요. 찰리 슈렘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기 보면 at least 205,000이거든요. 최소 25만 달러. 그 원화로는 한 3억까지. 그렇죠. 네,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도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Very exciting. 나 지금 너무 신난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놓고 업계 인사들은 이렇게 다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네. 이게 분명히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이런 건데 네. 우리 PD님은 지금 그 발음 보고 놀란 거지. 아 발음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전 내용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신 줄 왜냐면 나는 저 알았어요. 25만 달러에서 네. 대박인데 했는데 네. 봤더니 그 그것 발음에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 very exciting 난 Very 이렇게 얘기하는데 exciting. 너가 네. very exciting 네. 너의 발음대로 하니까 네. 우와 막 이런 그 의미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페이팔과 관련해서 업계 인사들은 ETF 출시도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25만 달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빨리. 시기에 도달해 줄 거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만큼 사실은 큰 이슈인데 이 정도 이슈예요. 맞아요. 사실.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잠잠해, 그죠? 근데 뭐 시장이 또
정답이긴 해. 그쵸. 맞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정답이긴 한데 그냥 늦게 반영될 수는 있겠다라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팔 이슈는 사실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단기 이슈는 아니라 끝까지 맞아요. 갈 그게 네. 이게 또 코인 업계에 있어서 매우 또 획기적인 이슈긴 하다라고 네. 좀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